민주당이 있잖아요. 민주당이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그 옛날식으로 최대 이제 타협이 되면 의사들 있잖아요. 의사들한테도 양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수가 올려줄게. 여러분 이 타협이 여러분 잘 봐야 될 게 있어요. 의사분들한테 수가 올려줘요. 수가 올려주고 그래서 그쪽 분야 있잖아요. 그 그런 분들 그 뭐 흉부외과나 이런 뭐 기피과들 있잖아요. 기피과들의 의사들의 요구를 다 들어줘요. 그러니까 전공의들이 오 관찰이야. 그러고 여러분 그러고 공공의대를 또 만드는 거예요. 네? 그 의사들 요구사항 관철, 공공의대도 관철. 어? 의사하고 민주당하고 서로 윈윈했네 악수해. 잘 됐나 보다 우리가 박수 쳐요. 무슨 일이 벌어지죠? 그 돈 누가 내? 그 돈 국민이 다 내는 거야. 그 돈 국민이 다 내는 거라고. 그런데 국민들은 뭐가 뭔지도 박수를 치는 거죠. 내가 여기서 까놓고 얘기할까요? 의학 분업 때 여러분 의사들 약간 이랬지? 약사들 많은 거 얻었지? 국민들 개 털렸지. 이거 여러분 극단적으로 정부하고 의사들하고 막 하다 민주당이 있잖아요. 그러면 얘들한테 그러면 야 의사들한테 수가 올려주고 이러면 공공의대 필요 없을 거 아니야. 공공의대 왜 만들었어? 이 건설해야 되고 우리 새끼들 그 의사 만들어야 되는 거는 공공의대를 만들고 싶은 건 문제 해결이 아니라 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했던 거란 말이야. 그럼 니네가 원하는 거 다 줄 테니까 공공의대 만들 수 있게 해줄래? 오케이? 이런 식으로 타협이 되면 어떡할래요? 그게 그게 있잖아요. 그게 그게 이제 제가 대학원을 관두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었던 건데요.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왜 의사협회나 이런 게 더 원인을 찾아 들어가야 돼요. 옛날에 한의사 약사 분쟁이 생겼을 때 뭐가 문제였냐면요. 그러니까 약사들은 법정 전문가 단체였어요. 우리나라의 정치에서 여러분 법정 전문가 단체 이거를 좀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독재 정부가요. 직능별로 국가의 그 협회를 하나로 만들었어요. 하나로 만들었어요. 하나로. 그래서 있잖아요. 한국노총은 합법인데 민주노총은 불법이고 한국교총은 합법인데 전교조는 불법이었던 게 뭐냐면 그 직능에는 법으로 정한 전문가 단체 한 개만을 인정을 한 거죠. 그게 독재 정부가 뭘 했냐면 채찍과 당근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독재 정부가 뭘 줬냐면 단합할 수 있는 담합을 할 수 있는 특권을 주고 자기네들이 행정에서 관리를 해서 그 특정 의사나 교사가 독재 정부에 이렇게 반해서 투쟁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를 했다고요. 약사들도 그렇고요. 약사들은 여러분 왜 중요했을 것 같아요? 독재 정부 입장에서 약사들은 왜 중요했냐면요. 지금은 여러분들 다 까먹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까먹었고 그런 풍경이 안 보이지만 옛날에는 약국이 사랑방이었거든요. 약국이 사랑방이었다고요. 지금은 그냥 거기 앉아가지고 약사하고 동네 사람들이랑 이렇게 대화 왔다 갔다 하는 일 없지만 옛날엔 약사님들이 동네에 무슨 일 벌어지고 그리고 뭐냐면 서민들 입장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만날 수 있는 배운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대화도 또 서로가 그 집 상황도 알고 아 이거 약 하나만 줘. 대화도 약 이거 주세요 하고 지금같이 기계적인 게 아니라 이거 하나만 줘. 의약분업종에 처방전 없이 약국 가서 약을 다 했으니까 감기인데요 하면 약 주고 그렇기 때문에 약사들의 정치적으로 약사들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정치적 거점이었기 때문에 독재 정부는 그걸 다 조직을 해냅니다.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숫자 많고 정치적 파워가 중요하고 그러니까
옛날부터 어느 정부든지 약사들의 정치적 파워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숫자도 많고 정치적 영향력도요. 의사 선생님들은 환자들하고 그냥 일상 얘기 안 한다. 지금하고는 다르다고. 지금하고는 옛날에는 그랬다고요. 의사 선생님이 진료하고 딱 청진기 대고 딱 하고 띵 하고 끝나지만 약사 선생님들은 그렇기 때문에 약사회는 여러분 정말 중요한 민정당이 조직해놓은 보수 쪽이 조직해놓은 하나의 단위였는데 이게 이제 민주화 시대로 넘어가면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김영삼 정부에서 가장 발생하기 시작하는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법정 전문가 단체들이 담합의 권리는 유지한 채 정부로부터의 통제는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얘기를 하면 이럴 거면 법정 전문가 단체를 해체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냥 그러니까 면허도요, 여러분. 면허도 협회 가서 가고, 징계도 협회 가서 하고, 자율권을 가지고 있는 자치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담합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각종 이런 비용이나 이런 거에서 민주화에 대해서 독재 권력이 없는 권력이 그러니까 전문가 단체들이 권력을 가지게 되면서 과연 시민들한테 이 민주화의 권력이 퍼져나가고 있느냐라는 거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그래서 저는 법정 전문가 단체들 그러니까 독재 권력이 시민 권력이 되지 않고 카르텔 권력이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 법정 전문가 단체를 중심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석사 논문 너무 스케일이 큰 거 앤드 플러스 선생님이 사인 안 해주겠구나 플러스 군대 가야 된다 플러스 스타크래프트가 너무 재밌다 플러스 안 써. 그러고 제가 대학원 3학기 다니고 석사가 안 된 이유예요. 그때 딱 했는데 그때 선생님이 저보고 선생님 이런 주제로 논문 쓰게 하겠어. 그래 그러면 저기 먼저 가봐 하고 소개시켜 준 데가 어디냐면 김현장 가서 자기 친구랑 만나서 변호사협회에 대한 대한변협에 대한 얘기를 들으라는 거예요. 김현장을 가서. 그러면 제가 그때가 선생님이 저를 좋아했었으니까 근데 제 입장에서는 김현장 첫 논문 쓰고 인터뷰를 하는 대상이 김현장이면 이건 너무 업계의 얘기를 들으러 가라는 거고 어린 놈의 새끼가 제가 그때 몇 살이에요? 23살짜리 석사 논문을 쓰는데 23살짜리가 김현장 변호사를 가서 누구 선생 제자구나 하고 거기서 이렇게 자료 같은 걸 하면 제 논문의 방향이 어떻게 되고 선생님이 제 논문이 어떤 방향으로 써지기를 바라는 건지 너무 보이잖아요. 틀렸구나 나는. 그때 그 논문 역으로 해서 제가 약삭 빠른 새끼였으면 김현장 변호사도 보고 대한변협부는 선생님이 경기고등학교를 나왔었으니까 아씨 이러면 너무 누구라고 저번 대선의 마지막 사회자였던 분이에요. 그러면 경기고등학교 나온 선생님하고 그 인맥을 통해서 뭐 약사에도 알고 변협도 보고 그러면서 법정 전문가 단체 개꿀이에요. 아주 우리나라를 위해서 법정 전문가 단체들은 그래서 제가 그걸 어용으로 만약에 쓰고 그 길로 갔다면 내 인생이 편했겠지. 정말 편했겠죠. 근데 난 이거는 시민들을 위해서 정치학 공부하고 이건 아니잖아. 그래서 이제 안 해. 이렇게 그때 고민했죠. 내가 이런 논문 쓰고 이런 걸 하면서 로비스트 각종 이권 단체들한테 유리한 논문과 글을 쓰면서 평생 먹고 살 것인가 아니면 낙 걸린 대로 살 것인가. 그래서 난 낙 걸린 대로의 삶을 선택을 한 거고. 아니 그치 형들한테도 그때 내가 그러니까 저를 보고 학생 조직 있잖아요. 학생 조직에 가입 안 했다고 학생 운동권 경력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 시대에 있잖아요. 저는요. 그때 뭐 단과대부터 시작해서 학교 밖에 있는 모든 조직에서까지 제가 정치 운동을 하면서 계속 뭐를 하고 다녔냐면 우리 혁명이란 말은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된다.
대한민국에 그때 제가 학교에서 94년까지 학교에 있고 95, 96년 학교 밖에 주로 돌고 이렇게 돼 있지만 거의 모든 대한민국에 그 당시에 있었던 거의 모든 정파들을 만나면서 학생운동 정파들을 만나면서 제가 얘기하고 다녔던 건 하나였거든. 더 이상 우리 혁명을 얘기하면 안 된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그리고 이런 NLPDR 혁명이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주사파 쪽에 있는 국제사회 트로츠키주의자 지금 노동자는 트로츠키주의자들이 됐건 주사파들이 됐건 뭐 NLPDR 세력이 됐건 간에 뭐가 됐건 간에 저는 혁명을 얘기하면 안 된다. 혁명을 얘기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진추이나 이런 쪽으로 했냐? 그쪽도 아니라는 거죠. 그쪽도 아니. 그래서 저는 문제는 뭐냐면 돌아다니면서 계속 아니지 않느냐,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 얘기만 하다가 너 안 붙여줘 이 새끼야. 그랬다니까? 근데 씨발 그게 내 인생 평생에 다 그래 계속 지금까지.